이더리움 ETF 승인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4일 아침 6시에 승인이 됐는데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부분 승인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분 승인이요? 이더리움 ETF가 완벽하게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서류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그 두 개의 서류 중 하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어떤 서류가 승인이 된 거고 또 어떤 서류는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듯이 이더리움 ETF가 완벽하게 승인을 받으려면 두 가지의 서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서류는 19B4입니다.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주는 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인데 기관들이 SEC에게 19B-4를 허가를 받아야 이더리움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B4까지만 승인을 받아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9B 사는 어떤 건가요? 19B4는 ETF를 출시하기 전에 SEC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받으려면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야죠.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서류인 S1인데 이 서류는 기관이 금융적으로 이더리움 ETF를 상장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SEC가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은 첫 번째 서류인 19B4까지만 승인이 돼서 아직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금이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왜 괜히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올라오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이유는 미국 대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있으니까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과 경쟁자인 트럼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최근에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화제였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바이든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바이든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다고 바이든이 트럼프와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바이든은 지지율을 잃을 겁니다. 왜냐면 지지율을 얻으려면 미국인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미국인들은 암호화폐로 수익을 벌고 싶어 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뒤로 미국인들은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벌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이든은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더리움 ETF는 SEC가 승인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주는 건 SEC인데 SEC가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 관청입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이 SE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첫 번째 서류인 19B-4는 우선적으로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주는 거지 ETF를 통해서 미국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유입이 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목상 승인인 19B4를 통해서 바이든은 지지율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이 S-1 이게 언제쯤 승인을 받을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S-1이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S1이 언제 승인이 될 수 있을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에는 디앱이 많아서 그런데 디앱은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앱들은 웹 2.0에 기반한 앱들이고 D앱은 웹 3.0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이제는 웹 3.0의 시대인 거 모두 다 아시죠? 웹 2.0에 기반한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이 있다면 이걸 대처하는 웹 3.0 기반의 브레이브가 있고 웹 2.0에 기반한 트위터를 대체하는 웹 3.0 기반의 파캐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을 대처한 웹 3.0 기반의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더리움 ETF S1을 통해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4,500개가 넘는 D앱들을 규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앱들은 중앙화로 되어 있고 D앱들은 탈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게다가 무려 4,500개가 넘는 D앱에 대한 규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야지만 이더리움이 상승을 보여주고 또 알트장이 열린다는 건가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S1이 승인이 너무 길어질 경우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은 어떻게든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그쵸. 그 방법 중 하나가 돈을 더 풀어서 통화량을 늘리는 건데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무조건 암호화폐 시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ETF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앱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바뀌어간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MJ가 사용하고 있는 스터디방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텔레그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하다 보니 카카오톡보다는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무료이고 들어오시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으니까요. 영상 아래 댓글 클릭 후 들어오셔서 영상보다 더 빠른 정보들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